자, 오늘은 하반기 시장을 좀 준비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뭐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시장이 하락하면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하반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한상희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반기 얼마 남진 않았지만 네. 한 달 정도, 과연 이 한 달 정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요 주제를 듣고 좀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근데 상반기에 좀 변동성이 많았던 거는 좀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긴축이 있을 때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긴축을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거고, 그래서 5월까지 나온 조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6월 달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4월 달하고 5월 달 두 달 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를 앞에 두고 어떤 종목이 진짜 싼지,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 진짜 싼 게 맞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는 그 저렴했던, 그리고 퀄리티가 있는 양질의 종목들 중심으로 그래도 좋아질 걸로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언제인지는 사실은 되게 알기가 어려워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반기가 3분기가 있고 4분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나을 것 같으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저는 그나마 3분기가 4분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3분기가. 4분기는 어떤 흐름이 있을 것 같냐면 지금 단기 금리는 1%, 기준금리 1%이고 긴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높으면 네.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안 오를 것 네네. 같으니까. 반면에 3분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해에 중간선거 있던 해는 확률적으로는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이 더 있었습니다. 3분기가요? 3분기가요? 네. 4분기도 물론 오르지만 네네. 상반기가 특히 많이 빠졌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기 중에 하나는 3분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4분기에 뭐 다시 왕창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내년을 약간 준비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3분기에 오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 종목 진짜 사서 안 빠져야 돼. 네네. 내지는 3년 있다가 절대 이 종목 이러면 안 되라고 네네.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저희 보신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거 내가 사도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종류의 뭐랄까 전략을 갖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3분기에 애플이 오릅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굉장히 양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빅테크임은 분명하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싸졌을 때 본인들이 성향에 맞는 것들을 매수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 월가에서도 요즘에 그 연간 전망치가 S&P 500 지수 연간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께서는 지금 연간 전망치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단을 3,700 중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이 지금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4,400 정도 되고 네. 만약에 뭐 긴축이 느려진다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힌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가정이 있을 때는 4,800 정도를 저희가 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밴드를 얘기하면 야, 밴드가 너무 크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베이스 기준 위아래 10%인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위아래 15%까지는 그냥 변동성으로 칩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하단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특별히 아주 이상한 문제, 뭐 갑자기 금리를 100비, 150비 올린다든지
아니 기업들이 아주 큰 미스를 내지 않는 한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연간 전망치를 내놓으셨을 때 S&P 500의 EPS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을 하셔서 네. 내셨을까요? 아주 진행자님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바닥의 EPS를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는 벌써 반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EPS를 생각하고 거기에 P를 적용해서 구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걸 통해서 구한 게 저거랑 비슷합니다. EPS는 내년에 올해 대비 10% 정도 하향되는 걸로 했을 때 저 3,7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네. 올해는 그냥 컨센서스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 S&P 500의 현재 컨센서스가 한 226, 7달러 정도 됐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매출이 2% 정도 줄고 순이익률이 1% 정도 떨어지면 200불 초반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가정이냐면 내년에 미국 GDP 명목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식할 때는 명목 GDP가 내년에 5% 정도 상승하는데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S&P 500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1% 정도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이제 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성장주가 다시 튀어오르게 될 것이냐를 궁금해하실 네. 것 같고 좀 연세 좀 지긋하시고 투자 경력 좀 많으신 분들은 야 성장주 갈 때도 있고 가치주 갈 때도 있고 뭐 어차피 분산 투자 잘해놨으니까 상관없으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성장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것도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고 특히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항상 하는 얘기는 주식은 원래 항상 성장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주식이 좋았던 업종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는 같이 준 거냐? 올해는 실적 추정치가 제일 많이 상향되는 업종이 에너지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에너지가 성장주인 거죠. 제가 2010년에 처음에 저희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해서 은행 업종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장주로의 기환인가 이랬어요. 네. 왜? 이익이 많이 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관점을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올해까지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년에 다시 실적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에너지가 성장주였는데 내년은 그런 애들이 성장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비싼데 지금은 이 빅테크주들이 필수 소비재 업종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러면 그냥 필수 소비재 업종이 아닌 성장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를 그냥 필수 소비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주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비전만 제시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이게 성장주가 아니라 그렇죠. 네. 실제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성장주다. 그래서 뭐 테크라고 성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 또 필수 소비자라고 성장이 아닐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미국의 성장주 가운데는 뭘 좀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지금은 원래는 그러니까 장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중소형 성장주가 보통 많이 오르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미리 와 있는 상태로 주식을 맞았기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를 사는 건 되게 무서워요. 네네. 아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면. 네. 또 하나는 최근에 대형 성장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성장주를 대형 성장주 빅테크를 보는 게 지금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고 아주 비근한 예로 맥도날드하고 구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ER 있지 않습니까? 네네. PER이 구글이 맥도날드보다 월등히 지금 낮아요. 다들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활하시는데 저는 맥도날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네. 워낙 좋아해서 그런데 하루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네. 근데 저희 검색할 때 구글이나 애플 못 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활이 되게 불편해지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네. 못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우리 그런 종목들이 필수화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필수화된 종목들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맥도날드,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펩시 등등등도 쫙 있거든요. 네네. 보다 쌉니다. 저는 이런 쪽에서 장기적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기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남은 시간 또 좀 더 길게 보더라도 맞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올 하반기 정도뿐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장주 위주로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한상희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